미안해. 당신 운명은 여기까지야.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가 산바람보다 더 매섭게 귀를 때렸다. 검은색 세단의 붉은 미등이 점점 멀어진다. 나는 목발을 꽉 쥐고 섰다. 아니, 사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아내라 부를 수가 없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내가 흘린 눈물이 공포가 아니라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희열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먼지가 가라앉아 나는 목발을 땅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보란듯이 두 다리에 힘을 주어 벌떡 일어섰다. 여보, 당신이 하나 착각한 게 있어. 내 운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산속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년이 타고 떠난 검은 세단은 이제 꼬리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 김봉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서보는 순간이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거친 흙 감촉이 이렇게나 반가울 줄은 몰랐다. 으드득. 나도 모르게 이가 갈렸다. 방금 전까지 년이 연기하던 그 역겨운 표정이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이다. 봉수야, 공기 좋은 데서 좀 쉬고 있어. 내가 곧 데리러 올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년은 나를 태우고 이 깊은 산속까지 올라오는 내내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백미러로 힐끔힐끔 내 눈치를 살피면서도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걸 주체하지 못하더군. 아마도 내연남과 통화하며 미리 샴페인이라도 따놓으라고 했을 것이다. 목발 짚은 늙고 병든 남편, 똥도 못 가리는 짐짝 같은 남편을 드디어 처리했다고 믿고 있을 테니까. 기억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도 비가 왔다. 천둥 소리에 잠을 깼는데 이상하게 발끝이 간질간질했다. 3년 동안 아무런 감각도 없던 죽은 나무 토막 같았던 내 오른쪽 엄지발가락이었다. 설마 하는 마음에 힘을 주었다. 꿈틀. 분명히 움직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나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려다 입을 틀어막았다. 보호자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있을 아내를 깨워서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당신 고생 이제 끝났다고, 나 다시 걸을 수 있다고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보호자 침대는 비어 있었다. 나는 병실 바닥을 기어서 문을 살짝 열었다. 복도 끝 휴게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아내 이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자기야. 나야. 낯선 목소리 톤이었다. 나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 아, 그 병신? 걱정 마. 의사가 그러는데 평생 못 일어난대. 그냥 저대로 병원 신세 지다가 죽는 거지 뭐.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내 심장을 칼로 난도질하는 것 같았다. 땅명의 이전? 아, 인감 도장만 찾으면 바로 넘길 거야. 그 병신이 꽁꽁 숨겨놔서 찾기가 쉽지 않네. 뭐? 냄새 난다고? 나도 역겨워 죽겠어. 기저귀 갈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오는데 그 땅값 생각하면서 참는 거야. 화광, 창밖에서 천둥이 쳤지만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가 더 컸다. 나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터질 정도로 꽉 다물고 차가운 복도 바닥에 얼굴을 묻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그날 밤 나는 병원 복도에서 지옥을 봤다. 내가 믿었던 천사가 사실은 내 재산을 노리고 껍데기만 쓰고 있던 악마였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연기를 시작했다. 돌아온 감각을 숨기고 철저히 무력한 환자 행세를 했다. 년이 병실에 와서 내 다리를 주무를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멍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다. 퇴원 후 집으로 내연남을 끌어들여 안방에서 뒹굴 때도 나는 거실 구석 휠체어에 앉아 들리지 않는 척, 보이지 않는 척 침을 흘리며 바보 흉내를 냈다. 조금만 참자, 김봉수. 지금 일어나면 개죽음이다. 완벽하게 연놈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까지 참아야 한다. 매일 밤 허벅지에 바늘을 꽂아가며 참았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보다 연놈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고통이 더 컸다. 나는 품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스마트폰을 꺼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액정 화면 위에는 선명하게 녹음 중이라는 글자가 붉게 깜빡이고 있었다. 녹음 시간 4시간 15분 32초.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년이 차 안에서 내연남과 나눴던 통화 내용. 나를 산속에 버리며 내뱉은 저주 같은 말들. 죽어버려라, 김봉수. 내가 죽어야 내 인생이 핀다. 나는 녹음 종료 버튼을 누르고 곧바로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다급한 박 변호사의 목소리였다. 변호사님,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나왔다. 지금 막 유기 현장 증거 확보했네. 살인 미수의 유기치상, 거기다 사기 혐의까지. 이걸로 그년 알거지로 만드는 거 확실한 거지? 물론입니다, 사장님. 녹음 파일이랑 현장 상황이면 구속 수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아니, 년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면 나는 바보 연기를 멈추고 조용히 눈을 떴다. 그리고 지렁이처럼 몸을 비틀어 침대 아래로 내려왔다. 일어나야 한다. 김봉수, 넌 할 수 있어.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벽을 짚고 일어서는 데만 30분이 걸렸다.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어둠 속에서 나는 갓 태어난 짐승처럼 위태롭게 거실을 걸었다. 혹시라도 년이 깰까봐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한 번은 거실을 걷다가 실수로 식탁 의자를 건드린 적이 있다. 짧은 소음이었지만 정적한 밤 공기 속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컸다. 무슨 소리지? 나는 순식간에 바닥에 납작 엎드려 침을 흘리며 자는 척 연기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뭐야? 이 병신이 굴러 떨어졌나? 아내는 나를 발로 툭툭 건드려보고는 다시 침대로 들어올려 던지듯 눕히고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래, 계속 그렇게 방심해라. 전현이 나를 무시할수록 내 칼날은 더 날카로워지니까. 3개월 전 년이 기어이 내 인감도장을 찾으려 혈안이 되었던 그날 밤도 기억난다. 년은 안방 장롱을 미친 듯이 뒤지고 있었다. 어디다 처박아 둔 거야? 분명히 이 장롱 안에 있었는데.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가늘게 뜬 눈으로 년의 등을 노려보고 있었다. 내 손은 이불 밑에 숨겨둔 스마트폰을 꽉 쥐고 있었다.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른 채 말이다. 년은 장롱을 다 뒤져도 도장이 나오지 않자 이번에는 내가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왔다. 년은 내 이불 밑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다. 아차 싶었다. 스마트폰이 들킬 위기였다. 하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년의 손은 스마트폰을 비겨나 이불 틈새를 더듬었다. 아우, 냄새. 진짜 씻기지도 않았더니 쉰내가 진동을 하네. 년은 포기하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곤 소파 위에 있던 방석을 깔고 앉으며 TV를 켰다. 나는 이불 속에서 킬킬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허벅지를 꼬집어야 했다. 멍청한 년. 내가 지금 깔고 앉아 뭉개고 있는 그 방석, 그 손뭉치 한가운데에 내가 인감도장을 꿰매 넣어놨다. 이 멍청아. 정확히 2주 전이었다. 년이 드디어 D-Day를 확정한 그날 말이다. 아내는 베란다에서 내 연남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응, 다음 주 토요일로 확정했어. 산속 깊은데 버리면 되지 뭐. CCTV 없는 국도로만 가면 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드디어 구체적인 날짜가 나온 것이다. 년은 통화를 끊더니 거실로 들어와 내 앞에 쪼그려 앉았다.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공기 좋은데 나들이 가자. 년의 미소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소름이 돋았다. 아내가 외출하고 집이 조용해지자 나는 즉시 휠체어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꺼냈다. 여보세요. 박재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 김봉수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GPS 추적기는 제가 어제 우편함에 넣어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무릎에 힘이 풀렸다.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다.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아내는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 여보, 오늘 나들이 가는 거 기억하지? 산 좋고 물 좋은 데로 갈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보같이 웃었다. 차가 출발하자 년은 핸드폰으로 통화를 시작했다. 응, 자기야. 지금 출발했어. 샴페인 차게 해놔. 오늘 진짜 끝이야. 나는 뒷좌석에서 주머니 속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시작이다. 드디어 차가 멈췄다. 인적 없는 깊은 산속이었다. 태준아, 미안해. 당신 운명은 여기까지야. 년은 담배를 땅에 던지고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갔다. 검은 세단의 붉은 미등이 점점 멀어졌다.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미안은 내가 해야지, 이수진. 사장님, 여기 계셨군요. 경찰차에서 내린 박 변호사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괜찮으십니까?
다친 데는 없습니다. 마음이 좀 시원하네요. 박 변호사가 내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녹음 파일 확인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지금 바로 자택으로 이동해서 체포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나는 구급대원의 부축을 정중히 거절하고 내 두 발로 경찰차 뒷좌석에 올랐다. 형사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지금은 설명을 아낄 때다. 갑시다. 우리 마누라 깜짝 놀라게 해주러.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올리며 산을 내려갔다. 3년 전 나를 살리기 위해 올렸던 그 사이렌이 오늘은 년을 파멸시키기 위한 장송곡처럼 들렸다. 차가 도심으로 진입하자 어느새 경찰차는 우리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저기 불 켜진 집 보이십니까? 1205. 내 집, 내 안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뚜벅뚜벅 내 두 다리가 아스팔트 바닥을 힘차게 디뎠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12층을 향해 올라갔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기저귀 차고 멍하니 앉아있던 김봉수는 없다. 꼿꼿하게 허리를 세운 심판자 김봉수만이 있을 뿐이다. 기다려라. 이수진, 강민우. 진짜 주인이 돌아왔다. 경쾌한 디지털 도어락 소리가 복도의 정적을 깼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문손잡이를 천천히 돌렸다. 철컥. 문이 열리자마자 익숙하면서도 역겨운 냄새가 훅 코를 찔렀다. 달달한 샴페인 향, 그리고 기름진 배달 음식 냄새. 거실 쪽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자기야, 건배. 그 똥냄새 나는 짐짝 치우니까 집이 이렇게 넓어 보이네. 야, 근데 그 병신 산속에서 얼어 죽으면 어쩌지? 어머, 죽으면 더 좋지. 보험금까지 싹 다 자기 거잖아. 완전 대박. 그래, 죽어라. 제발 죽어라, 김봉수. 쨍 하고 잠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다. 나는 뚜벅뚜벅 구두 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며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누구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나는 대답 대신 거실 입구의 조명 스위치를 탁 켰다. 환한 불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소파에는 아내와 강민우가 엉겨붙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과 치킨 뼈다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나에게 꽂혔다. 정적? 숨막히는 1초의 정적이 흘렀다. 년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강민우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유리잔 깨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울려 퍼졌다. 귀신.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오지마. 저리 가. 귀신이야. 나는 피식 웃으며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귀신? 아, 귀신이라. 끼야. 말도 하잖아. 수진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치킨 다리를 테이블 위에 툭 던지고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왜? 내가 죽어서 돌아오길 바랐어? 아쉽게 됐네. 지옥 입구까지 갔다가 너희들 데려가려고 다시 돌아왔거든. 봉수야, 너 다리가 놀랍지? 8개월 전부터 멀쩡했는데 너희가 침대에서 뒹구느라 바빠서 몰랐나 보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 위에 놓인 낡은 방석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놈들의 눈앞에서 방석 지퍼를 찐 열었다. 방석 손뭉치 사이에서 빨간 인주가 묻은 인감도장이 툭 하고 떨어졌다. 이걸 찾았니? 여보. 아내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너 다 알고 있었어? 일부러 속인 거야? 속인 게 누군데? 적반하장이야.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서슬에 아내가 털썩 주저앉았다. 내년이 내 재산 뺏으려고 쇼를 할 때 나는 증거 모으느라 피눈물을 흘렸어. 나는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죽어버려라, 김태준. 내가 죽어야 내 인생이 핀다. 아까 차 안에서 아내가 했던 말이 거실 스피커를 통해 쩔렁쩔렁 울려 퍼졌다. 아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내 발목을 잡으려 기어왔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우리 부부잖아. 부부? 설명은 내가 아니라 저분들에게 해. 나는 현관 쪽을 향해 손짓했다. 그제야 숨어있던 형사들이 우르르 들이닥쳤다. 이수진 씨, 강민우 씨, 살인미수, 유기치상, 사기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들자 강민우가 발악하며 소리쳤다. 나 아니야. 다 저 여자가 시킨 거야. 닥쳐, 이 새끼야. 내가 꼬드겼잖아. 서로 사돈에 팔촌하며 싸우는 추악한 꼴을 보니 허탈 웃음이 나왔다. 나는 뚜벅뚜벅 걸어가 강민우 앞에 섰다. 짝!
내 손바닥이 그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이건 내가 내 얼굴에 뜨거운 물 쏟은 값이야. 그리고 돌아서서 아내에게 다가갔다. 짝! 이번엔 반대쪽 손으로 아내의 뺨을 날렸다. 그리고 이건 내 30년 인생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값이고, 나는 빨갛게 부어오른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차갑게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줄게. 너희들에게 줄 건 딱 하나. 콩밥뿐이니까. 6개월 후 나는 창가에 섰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다. 김태준 식당 사장 김태준. 내가 새로 연 식당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아내 이수진은 살인미수와 유기치상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강민우는 공범으로 징역 8년. 재산은 모두 내게 돌아왔다. 아니, 원래 내 것이었다. 나는 작은 식당을 하나 열었다. 첫 손님이 들어오던 날 나는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내놓고 이렇게 말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그 말이 남에게 하는 말이면서도 나에게 하는 말 같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8개월 전 내가 산속에서 찍은 셀카였다. 목발을 던지고 두 다리로 우뚝 선 내 모습. 그 사진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봉수, 오늘부터 내 운명은 내가 쓴다. 나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식당 벽에 걸어두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천천히 내 마음에 물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내 죽음을 축배로 삼는 걸 봤다면 그때도 가족이라는 말로 참을 수 있었을까요? 나는 대답 대신 내 두 다리를 한 번 더 꼭 눌러봤다. 이제 내 인생은 누구 차 뒤에 실려가는 인생이 아니다. 내가 걸어가는 방향이 내 운명이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20대 시절 맨손으로 식당을 일구던 그때처럼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기다려라, 이수진. 내가 나를 버렸던 그 산속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막장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